박사님 빨리 나와 보십시오. 괴물이 잡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나가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연구진들에 의해서 잡혀진 바 없는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생명과학연구본부에서 남극 어류 연구하고 있는 김진형 책임연구원입니다. 남극 어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생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즐겨 먹는 수산 자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산 생물을 섭취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수산 자원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먹거리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많은 원양어업 업체들이 남극으로 달려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실제로 유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어획하기 전보다 5%도 남지 않은 어종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말부터는 남극과학보존위원회에서 모든 남극 수산자원에 대한 어획을 금지했습니다. 단 남극 이빨고기와 크릴에 한정해서 나라별로 얼마만큼 잡을 수 있다는 쿼타를 부여해서 그 두 종만 빼고는 전면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자원량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한번 줄어든 자원량은 다시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차가운 혹독한 자연환경에 적응해서 수천만 년 동안 살아온 어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능력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의학적인 요소 또는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연구 모델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 해양에 수산자원이 고갈되거나 없어질 경우에는 남극 수산자원을 다시 어획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남극 어류, 남극 수산자원이 미래에 우리 먹거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맛도 영양도 아주 풍부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남극 이빨고기, 물론 메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아주 고급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서만 드실 수 있고 또한 남극 어류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차가운 0도 이하의 수온에서 체액과 혈액이 얼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생존의 비밀인 결빙방지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결빙방지 단백질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의학적으로 조직 기관 이식술이라든가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장기를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에 있어서 얼리고 녹았을 때 그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빙반지 단백질을 이용하면 아주 안전하게 장기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도 가치가 아주 높겠습니다. 메로라고 하면 남극 이빨고기의 일종의 방언인데요. 잘못 알려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극 이빨고기를 처음 잡았을 때 모습은 거의 100kg에 육박하는 큰 어종이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아주 날카로운 이빨들이 많은 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이빨고기, 투스피시라고 붙였고요. 아주 좋은 맛과 영양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메로라고 하면 스페인어로 어류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메로라고 불리게 됐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남극 어류 중에서 한글 이름이 붙여져 있는 어종이 50여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어류들은 이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 그다음에 우리 연구진들과 힘을 합쳐서 나머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남극 어류, 우리 순수한 한글 이름을 모두 부여했습니다. 원래 어류는 회유라고 해서 환경 변화 또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포식자의 이동에 의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잘 알려진 것이 우리 연어죠. 자기가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자라고 성어로 자란 이후에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산란해유,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오는 해유라고 하는데요. 많은 북극해의 어류들이 우리나라 근처까지도 내려왔다가
따뜻한 곳에서 알을 낳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생태적인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온의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점차 북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유하던 어종들이 돌아오지 않거나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극 어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데요. 남극 어류는 아시다시피 20cm에서 크게는 60cm까지 이르는 아주 중대형의 사이즈입니다. 그런 중대형 사이즈의 어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설, 아쿠아리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생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채집 후에 유지, 배양하면서 그 어류를 관찰해야 하는데요. 2016년 아쿠아리움을 설치하기 전에는 야외에서 큰 고무 용기를 이용해서 어류를 보관했다가 간밤에 강한 블리자드가 불면 그 시설이 다 망가지고 날아가서 어류도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기지에 직접 설치한 아쿠아리움을 이용해서 채집 후 어류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낚시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낚시라고 하면 취미 활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진들에게 있어서는 실험 생물을 얻을 수 있는 연구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구진들과 같이 남극에 가서 어류를 채집할 때 우리 연구진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어떤 유의나 취미 활동이 아니고 남극 어류 연구를 위한 채집 활동임을 각인시키고 조심스럽게 임하게끔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남극 어류를 채집하려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채집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연구진들이 애타게 저를 찾으면서 박사님 빨리 나와 보십시오. 괴물이 잡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나가 보니까 연구진들이 아주 놀라운 표정으로 어류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그 어류는 지금까지 우리 연구진들에 의해서 잡혀진 바 없는 남극 아이스피쉬였습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류와는 새삼 다른데요. 길이는 한 60 정도 되는 대형 어종이었고요. 앞부분이 가장 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극 아이스피쉬의 예명이 크로코다일 피쉬, 즉 악어 물고기라고 알려 있을 정도로 흡사 악어의 모습을 띌 정도로 좀 생소하고요. 남극 빙어는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헤모글로빈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보니 투명한 혈액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척추동물 중에는 유일한 현상인데요.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남극 어류라고 하면 많이 생소한데요. 어떠한 연구가 발전하려면 훌륭한 연구자가 좋은 논문을 출판해서 학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대중들에게 그 연구가 왜 가치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리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